알짜배기 리포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돈이 되는 중소형주 발굴하는 시간이죠. 리서치 아름 최성환 수석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잠깐 좀 리뷰를 하죠. 네. 사목개발은 이제 SOC 투자에 관한 개념에서 중소형 건설주로 얘기를 하셔서 최고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9%가 올랐고요. 지난주는 이제 시멘트 주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일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성신양의 세 종목이 탑픽이었는데요. 예, 21%, 13%, 33% 올랐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또 좀 변동성도 있었고요. 잠깐 좀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예. 이런 시멘트 업종을 살펴보았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어려운 그런 경제 환경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4대강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전 같은 이런 대규모 SOC 투자를 감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총선까지 겹치게 되면서 여당의 승리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이런 쪽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호응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SOC 투자 이외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화두로 던져지면서 조금 그 시장의 조정들이 있긴 했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북한과의 어떤 그런 그 남북 협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시멘트 업종이라든지 이런 SOC 관련된 그런 중소형 건설사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뭐 어떤 그런 테마성에 의해서만 종목을 뽑는 거는 의미가 크지 않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에서 실적이 나와주는 이런 쪽을 동시에 이제 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포커스가 아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기업은 YG 플러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YG 플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아시는 YG 그룹의 그 음반이라든지 음원을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고요. 그리고 소속 가수들의 그 아티스트들의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9월 달에 코스피에 상장이 됐고요. 2017년도 9월부터 그 네이버의 인공지능 음악 플랫폼인 바이브에 그 음원 공급을 대행 중이고 2003년도에 코스피에 이제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YG 플러스는 그 YG 엔터의 그 양현석 대표의 친동생인 양민석 대표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고요. 자회사로는 그 주요 자회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YG 스포츠라고 하는 그 골프필드 예약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그 YG K 플러스, 그리고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코드 코스메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자회사들 중에 그 외식 사업을 하고 있었던 YG 푸드를 지난해에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들 중에서 조금 안 좋은 회사들, 부실 기업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는 코드 코스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해에 감자가 진행되는 등 상당히 구조조정이 완료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기업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YG가 아니라 YG 플러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엔터 업계는 환경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예, 포인트 주목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네. 국내 이제 엔터사들이 JYP라든지 SM 그리고 YG 그룹 이렇게 세 개의 업체가 이제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엔터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연 수입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2019년도 우리가 그 이 각 사들의 콘서트 공연 매출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SM 같은 경우가 지난해 16% 정도가 공연 매출로 발생이 됐었고, JYP가 14%, 그리고 YG가 이제 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YG가 어떻게 보면은 공연 매출 쪽에 좀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이 세 개 업체들 중에서는 YG가 아무래도 공연 쪽에
그런 그 피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공연 매출 감소가 길게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 YG엔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K바이오라고 해서 이 바이오 업체들 그러니까 뭐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그리고 뭐 마스크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신뢰관계를 많이 쌓았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국가들의 그 공공의 적이 되면서 지금 대외 활동이 좀 많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게끔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서 각국들이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방역이 잘 된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고 이거는 각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된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우리나라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중국에 때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의리를 지켰잖아요. 뭐 네. 입국 제한도 이런 것도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어놓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네. 때 중국과의 관계를 통한 그런 수혜들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월 15일에 중국 정부에서 주최로 그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그런 합동 콘서트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중국 정부에서 처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이런 시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행사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 있는 엔터사들이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쌓아왔었던 그런 결실들을 처음에 이제 그 과실을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들이 지금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행사들을 필두로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 같은 그런 이슈들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런 기대감들 때문인지 엔터 업체들이 반등을 꽤 많이 했네요. 주가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SM도 올랐고 JYP도 올랐고 보면 YG 같은 경우도 이전에 3월 떨어지기 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YG가 반등이 셌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YG 플러스예요. 그럼 왜 YG를 보지 않고 YG 플러스를 보는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YG의 그 음반이라든지 음원들을 전담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 광고 수익도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 광고 쪽도 그 해당 자회사가 이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이 된다고 하면 YG 엔터도 좋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음원이라든지 이런 광고 수입들이 많이 이렇게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YG 플러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YG 엔터가 신보 쪽 그러니까 올해에 그 나온 앨범들에 대한 유통권들은 YG 엔터에서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부터는 그 YG 플러스에서 이 신보 쪽에 있는 매출들까지 다 이제 음원 유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음원 시장들이 앞으로 커지게 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디지털 음원 시장이 지금 한 10% 정도씩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음원 수요가 앞으로 좀 더 고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동사가 지금 그 네이버의 바이브라고 하는 음악 플랫폼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YG 플러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자회사의 정리들도 많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그런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YG 푸드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YG 푸드가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화장품 자회사도 지금 감자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실 자산들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YG
YG 스포츠가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YG 스포츠가 지금 골프필드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린웍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그린웍스가 국내의 그 골프필드 대행 서비스들 중에 그 시장을 8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로 골프 여행을 많이 갔었던 그런 인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로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골프를 즐기는 그런 예.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국내 골프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자회사의 성장이 많이 그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YG 플러스로 오늘 설명을 쭉 해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왕서방이네요, 왕서방.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벌고, 네. 예, 공연은 이제 YG 쪽에서 표면에 있지만 상당히 사실은 돈 되는 그 구조 자체를 YG 플러스가 가지고 있네요, 말씀하시니까. 근데 시총이 보면 좀 작습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는 네. 1,000억 정도 수준이니까요. 실적은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네, 지난해까지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네. 있었던 회사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이제 화장품 사업도 많이 이제 힘들어졌었고 네. 외식 사업들도 힘들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출에 포함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된 그런 매출들을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본다면 매출액은 1,490억 원으로 저희가 한 20%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금 그 네이버의 바이브의 그 내부의 그 음악 플랫폼인 바이브의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5월 초가 되면 블랙핑크가 컴백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그런 인기를 끌고 있고 유튜버의 그런 팔로워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반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YG 엔터에서 이 신보의 음원을 다들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이런 신보의 그런 앨범들도 YG 플러스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을 20% 정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 자산들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66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과의 그런 5월 15일에 있을 그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과 이런 모멘텀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주가 그 시가총액 1,000억 원 정도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매출은 말씀하시고 1,490억. 네. 지난해가 1,245억이고요. 이익이 얼마 정도 난다고 그러셨죠? 영업이익으로 66억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흑자 전환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2년 전, 2년도 이제 제가 흑자였는데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적자였는데요. 네. 당기순이익단에서도 흑자로 그럼 돌아서나요? 네, 단기순이익에서 이제 그 자회사의 그런 실적들이 정리하고 이러면서 네, 그게 맞습니다. 부실 그게 네. 이제 반영돼서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은 흑자 났지만 적자 네. 났던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같이 흑자 기조로 간다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화장품 사업도 감자를 네.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순이익 쪽에 많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주가 좀 적정 주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저희는 그 올해 예상 실적의 네. 그 PER 수준을 30배 정도까지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적정 주가는 2,700원 정도 수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전에 그 저희가 적정 주가로 제시했었던 2,200원에서 25% 정도 성장한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월 15일에 있을 그 한중일 합동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민석 대표가 1,600원 정도 수준에서 물량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1,6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회사 쪽에서도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그런 지분 그 취득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뭐 하락했을 때 비하면 이미 뭐 사실 2배 가까이나 올라와 있어서 꽤 많이 올랐는데 생각하는데 길게 보면 뭐 월봉으로 보면 앞단에는 2,500원대도 보이고
뭐 5천 원대도 보이고 해서요. 네. 예, 새롭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짜배기 리포트 YG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네요.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